서술형 1번 문제. 비교론적 관점의 전제는 땡땡성 땡땡성 보편성 특수성입니다. 이렇게 그 성자로 끝나는데 거기다가 공통점 차이점 쓰면 안 된다. 이제 보편성 특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를 뭐가 아닌 뭐로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 그 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 엮기는 아마 수특에는 그대로 쓰셨을 텐데 이건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써야 돼. 이 몇 번 문제지? 3번 이거는 국수주의의 문제점하고 문화 제국주의의 문제점 이렇게 써주셔야 더 좋아요. 그럼 이거에 따른 문제점은 자 국수주의 뭘 일으킬 수 있니? 국제적 왜냐하면 자기 것만 지키니까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고 이거는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단점 중 국수주의와 문화 제국주의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설명하셔야 될 수 있어. 각각. 그냥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써도 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만약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야. 국수주의는 고립을 초래하는 거고 제국주의는 마찰을 일으키는 거야. 자, 4번 반문화의 의미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뭘까? 저항. 그렇지. 그래서 지배적인 문화 또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인데 사실 이걸 맞다고 해줄 땐 그냥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 그래서 써도 돼. 저항만 들어가면 돼. 저항. 그러니까 5번 대중문화 형성되는 네 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산업화, 그죠? 그 다음에 보통선거, 의무교육, 대중매체. 산업화, 보통선거, 의무교육, 대중매체. 자, 그 다음 6번 쌍방향 매체가 일단 쌍방향 매체 뭐가 있지? SNS, 인터넷, 뉴미디어 이런 거 그지? 자, 그거의 특징 첫째,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어때요? 뚜렷합니까? 모호합니까? 모호.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모호하고 두 번째는 정보 소비자가 정보 생산에 이렇게요. 정보 소비자가 정보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자, 그 다음에 7번 비이동시가 뭐라고 보죠? 그치? 원래 이제 신문하고 SNS인데 이걸 매체로 쓰라고 할 때는 인쇄 매체, 뉴미디어. 인쇄 매체, 뉴미디어. 신문이라고 쓰지 마시고 인쇄 매체. 자, 8번. 어이구.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게? 자극전파는 전파 방식이고 문화융합은 접변의 결과. 오케이. 그래 어서 와. 저기. 근데 앞부분이 조금 틀렸어. 지금 3페이지 하고 가서 서수형. 아니. 그거. 그러니까 자극전파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고 문화 융합은 접변의 결과야. 자, 여기 하나 또 뭐 있을까? 더 중요한 차이. 저건 발명이잖아. 여러분 얘는 발명이고요. 얘는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니까 문화융합, 대표적인 문화융합이 라이스버거 같으면 라이스버거, 그지?
그 라이스버거가 발명이냐는 거야. 밥하고 햄버거를 결합한 거에 불과합니다. 좀 보고 써주시면 되고. 자, 9번 비물질 문화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비물질 문화가 몇 개입니까? 4개. 오케이, 4개. 자, 비물질 문화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 비물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도와 관념. 제도가 법이나 관습 같은 거고요. 관념은 종교, 언어, 예술 이런 게 되거든. 따라서 이 중에 비물질을 고르시오. 중국어, 언어, 관념, 비물질. 김치는 뭐니? 물질. 물질의 5가지가 의, 식, 주, 기술, 도구. 그렇지. 김치는 식이니까 물질. 인터넷, 기술이니까 물질. 헌법, 법이니까 비물질. 기독교, 종교라 비물질. 관념. 그 다음에 우리 의연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 조리법과 인사법. 조리법이 그렇지. 조리법은 기술이라 물질, 인사법은 관습이라서 비물질. 그래서 중국어, 헌법, 기독교, 인사법 4가지가 비물질입니다. 요즘 이게 아예 빠져버렸지 지금 수특에도. 옆에 사이즈에 잠깐 설명만 나오잖아. 근데 선생님 필기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번은 자, 외래 문화가 존재하는 거랑 전통 문화가 존재하는 거랑 나눠볼게요. 여러분, 외래 문화가 존재하는 거 몇 가지예요? 맞아요. 동화, 병종, 융합이 싹 다 외래 문화가 남아있고요. 전통은 얘 빼고 병종과 융합이 남아있는 거지. 이거 조금 더 심화로 가봅시다.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요? 동그란 편. 2개. 동화랑 병존. 그치? 그 다음에 전통 문화가 변형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 병존만. 자, 11번 기술지체. 자, 기술지체가 나오고 문화체가 나오건 기술지체 한번 나온 적 있다. 니합 시험에. 자, 기술체가 문화체가 나오건 분명한 건 자, 이렇게 3가지를 써줘야 돼요.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변동 속도의 차이. 자, 이 3가지 가지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 문화체는 뭐니? 문화체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그 거꾸로 기술 지체를 쓰시오 그러면 거꾸로 쓰면 돼.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그래서 요 3가지만 요가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변동 속도의 차이. 자, 다음 객관식으로 낼 때는 발전의 차이라고 낼 거야. 왜 틀려요? 발전의 차이가 아니라 속도의 차이예요. 속도. 변동 속도. 네, 발전의 차이가 아니라 속도의 차이. 변동 속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는데 비물질 그게 아니라 물질 문화가 빠르게 변동되는데 비물질 문화가 그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야. 기술체는 거꾸로인 거지. 자, 여러분이 미국 유학 갔어. 미국 유학 갔더니 선생님한테 애들이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하이 막 이래. 아이 사가지. 이게 뭡니까? 너무 충격스러워. 문화 충격 컬처 쇼크. 그래서 12번의 답은 문화 충격. 안 오면 아노미는 가치관의 혼란이지 충격이나 불안이 아니에요. 아노미는 가치관의 혼란.
자, 13번 여러분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계급론을 주장한 사람은 그게 마르크스. 계층론은 베버. 오케이. 14번 계급론. 자, 계급론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데보다 기초하면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그 다음에 지위불일치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봐봐. 일단 계층은 이 세 가지 측면에 설명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 사회적인 미신이 있어. 그럼 정치적인 뭘까? 오케이, 좋아요. 경제적인 기업. 계급이야. 얘가 이거 계급이야, 계급. 그래. 경제적 계급. 경제적인 계급이야. 거봐, 너 몰랐지? 이거 내일 나오면 이거 쓸 거였잖아.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이 뭐냐면, 봐봐요. 경제,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위가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가 각기 다른 현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위가 개인의 지위가 서로 다른 현상이거나 또는 계급, 권력, 미신의 서열이 각각의 서열이 다른 현상. 그러니까 요걸 설명해야 되고 요걸 설명해야 되잖아. 그리고 요거 서사평 나올 때 있잖아. 요거 빈칸 낼 수 있어. 요거 빈칸. 계층은 경제적 땡땡, 정치적 땡땡, 사회적 땡땡에서 이렇게. 그러면 좀 경제적 계급, 정치적 권력, 사회적 미신. 다음 16번. 뭐라고 썼습니까 이거? 불평을 보편 형사로 보는 관점은? 둘 다입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 둘 다니 아니면 기능만 되니? 맞아, 둘 다야. 조심할 거. 상상 쓰면 안 돼. 상상은 왜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은 있잖아. 상상은 불평등은 그냥 개인이 의미 부여한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도 그 4단원의 관점에 아예 상상이 없어. 기능과 갈등만 있어. 그죠? 자, 그럼 또 바꿔볼게. 불평등은 보편제다, 둘 다.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기능. 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갈등. 불평등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상상. 오케이. 다음. 자, 17, 18, 19 갑니다. 사회이동을 이동 방향에 따라 구분하시 오를 때 진짜 많이 나온 오답이 뭐냐면요. 상향, 하향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이동 원인은 개인적, 구조적. 범위가 세대 간, 세대 내. 여기서 한번 더 가봅시다. 아버지와 자식의 수평 이동도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합니다. 안 된다. 반드시 수직 이동만 된다. 수평 이동. 예를 들면 아버지는 국세청의 과장으로 근무하셨다. 나는 재경부의 과장으로 있다. 그래, 안 돼요. 있잖아, 세대 간은 반드시 수직이어야 돼. 수직. 아버지는 오랫동안 종합청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셨다. 나는 정부종합청사의 국장이다. 그게 세대간. 그래서 세대간 이동은 뭐만 얘기한다? 수직 이동만 얘기하고 수평 이동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상승하가 수직 이동. 수직 이동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쓰라고 할 때 상승하가 쓰면 안 됩니다. 실제 이거 너 지난주에 문제 있었어. 자식이 하락했어.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동의 방향에 따라 쓰려고 했는데 애들이 하강 썼어. 그러면 안 돼. 수직 이동. 그 다음 20번. 1919년이었는데 어느 나라의 무슨 헌법일까? 나왔었잖아 이거 주제. 그리고 선택지지만 선택지에 나왔었어.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자, 21번 무슨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온 그 유명한 말 어디에서 어디까지? 니네 베버리 보고서. 아니 그게 안 나왔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쓴 게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한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복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번 이번 준호쌤이 얘기했잖아. 개별적으로 낸다. 그치? 이렇게 낸다. 이렇게. 자 이거 내가 얘기해 줄게. 야 이번 시험에 23번 문제 23번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가나다가 있는데 가를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국민의 질병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쓰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밑에 서다평 6번 해가지고 이 표에서 가나다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구체적 제도 이름을 쓰시오.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이때 함정은 뭐냐? 나 함정도 알 것 같아. 준호쌤 그렇게 뭐 IQ가 높지 않잖아. 노인을 위한 거. 그렇지. 그래서 있잖아. 가를 국민연금 내고 나를 기초연금 낸 다음에 다를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내면 애들은 세 번째 거 사회서비스로 쓸 거야. 그지? 자 일단 그럼 가보자. 이 답부터 가보자. 근로자의 업무상재 주체이지. 업무상재 보자마자 뭐야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물론 산재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감점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보험의 종류 4가지. 국민연금 옆에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국사고등학교요? 건산고등학교요. 건산고등학교.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옆에 있는 고등학교는 건산고등학교. 이 건강보험에 플러스로 내는 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 그래서 22번 산재보험, 23번 국민의 질병부상. 그렇지. 근데 있잖아, 얘들아 건강보험도 플레이는 앞에 국민 붙어야 돼. 그 TV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 국민건강보험. 그래. 그거. 국민 붙구나. 쌍꺼풀. 국민건강보험. 24번 노령장애 사망. 중요하다. 노령장애 사망 나오면 무조건? 국민연금. 맞아.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개야. 늙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야. 25번 실직하면 고용보험. 실업보험 쓰시면 안 돼요. 정확한 명칭 고용보험입니다. 자 이제 26번 갑니다. 공공부조는 무슨 복지고? 선별. 사회보험은 보편. 그러면 이번에 보세요. 실제 사례 한번 넣을게요. 이번에 전 국민 지원금 지급합니다.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해요. 자, 상위 10%는 15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25만 원에서 최하위 계층은 50만 원까지 줍니다. 공공구조입니까? 사회보험입니까? 네? 이 지원금 제도 공공구조입니까? 사회보험입니까? 사회보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아니 요번에 너 지원금 주는 거 몰라? 너도 나와. 너도 니네 다 나와. 진짜? 다 나오는데 니네 통장으로 안 나오고 세대주 통장으로 나오니까 아빠 통장으로 들어가. 4인이면 100만 원 나와. 니네 코로나 때 받았니? 네? 코로나 때 엄마가 너한테 25만 원 줬니? 그때 뛰어먹은 거야. 왜냐하면 애기고 뭐간에 무조건 국민당으로 나오는 거거든. 자 근데 봐봐요. 지금 이게 가난하다고 받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점수가 사회보험인 것 같아요 그랬잖아. 근데 얘들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기준은 부자다 가난하다가 아니야. 기준이 뭐게? 선별적인 누가 중요해요? 누가? 누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말한 국가지원금 누가 줘요? 정부 100%죠. 그러면 공공부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 정부 100%는 공공부조지 모든 국민한테 준다고 해서 사회보험 가시면 안 돼요. 사회보험 내가 냈어야 돼요. 내가. 나 한 푼도 안 내고 받는 거잖아. 그럼 공공부조예요. 근데 이번 공공부조의 특징이 매우 특이하다고요. 일단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면에서 무슨 복지인데? 보편적 복지인데 공공부조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가 있다는 거잖아. 하지만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상위 10%는 15만 원만, 맨 밑에는 50만 원. 그것도 무슨 복지이 돼요? 선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제도고요. 일반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는 사회보험.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가 공공부죠.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죠. 근데 응. 공공부조 비용도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부담 주체를 국가라고 해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자, 현서 아빠가 현서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현서가 그 돈을 가지고 커피를 사 먹었더니 커피 주인이 아빠가 사줬군요. 제가 샀는데요? 그 커피를, 그 스타벅스 커피를 아빠가 샀느냐 현서가 샀냐는 거야. 그 무슨 말인지 알지? 국민은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 거고 그 세금으로 국가가 뭔가 사면 그건 국가의 행위야. 네? 그러면은 사회보험은 그 사회보험 때문에 저희가 낸 돈이 국가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모으죠. 기금으로 모았다가 그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좋은 질문인데 너그 봐라. 그럼 그 세 개 중에서 있잖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뭐게? 국가가 운영하는 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 공부랑 사서. 그것만? 일단 국가가 운영한다라고 나오면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 왜냐하면 봐봐. 국민기초생활보장도 국가가 직접 주죠. 국가가 아예. 네. 그죠? 그 다음에 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단이 따로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국가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국가.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한다는 면을 못 쓰죠. 국가가 개입한다는 맞는 말이지만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한다는 말은 못 쓰죠. 그죠? 하지만 건강보험과 사회보험은 둘 다 공통점으로 둘 다 국가가 운영 주체다. 국가가 운영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27번 갈게요.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 자, 28번. 얘들 이거 어떤 게 키워드니? 28번 진짜 나온다 이거. 장기 요양. 정답. 장기 요양급여. 그래서 그 이름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에요. 29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있잖아. 생활이 어렵다는 거 빼고 질병 부상이면 아까 국민건강보험이었어. 근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이면 의료급여라고 해. 의료급여. 자, 30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연금. 네 글자예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기초. 그냥 기초. 그럼 적은 거예요? 어떤 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어쩌고. 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3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데 이거는 그 공공부조. 네네. 공공부조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근데 제도가 공공부조 아니 이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야. 그 주는 급여. 어. 그러니까 보험의 생활비 이름이-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병원비 내주는 게 의료급여제도.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 주는 연금이 기초연금. 그래서 공공부조 3가지, 사회보험은 5가지 외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종류 없으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됐죠? 지금 우리 29번 했고 30번도 했죠? 30번 기초연금. 31번 뭐니? 국가는 지방자치. 정답. 있잖아. 국가만 써도 틀리다고 안 하겠지만 감점할 가능성이 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써야지 100%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왜요? 여러분 의외로요. 상당수의 복지제도는요. 지자체가 주체예요. 지자체가 주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여러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부담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초연금을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 기초연금을. 그랬더니 강남 노인들은 돈도 많은데도 막 50만 원 받고 시골 노인들은 10만 원 받아. 그래서 정부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재정이 부족해서 못 주는 지역은 국가가 도와주기도 하는 거야.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 지자체 빼먹지 마시고 32번 사회보험료 산출 기준은 사실은 원칙적 정확하게요 여러분 능력이다. 그게 맞아 소득과 재산에 따라거든요 그런데 수특은 그렇게 안 써있어요 수특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입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입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그 다음 33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말씀드렸고요 34번 어이구 나올 가능성 크죠? 두 가지 못 쓰시겠어요? 첫째 그렇지 비금전적 지원이고 또 하나 어떤 누구도 민간 부문도 참여 혹은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 그리고 얘들아 수혜자 부담과 수혜 정도에 따른 부담이 같은 말이죠? 다시요 이거 맞나 봐봐 얘들아 힌트 둘 다 되는 게 하나 있어 둘 다 되는 게 있고 하나만 되는 게 있고 하나도 안 되는 게 있고 사고가 둘 다 되고 공부가 수혜 정도에 따라 그런 거. 아니면 서비스가 어. 두 개다. 서비스가 두 개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서비스는 진짜 장애인 콜택시 생각하라니까 장애인 콜택시는 택시비 내가 내야 돼그 탄 거리만큼 나와 그런데 사회보험은 내가 내는 건 맞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왜냐면 현우진은 지난달에 병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이번 달 건강보험료 안 내겠네요 400만 원 낸다니까요 그죠? 요거 기억하세요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공부문. 공공부조는 국가가 100% 부담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수야 공공부조는 운영하는 부담금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르잖아 수급자와 부담자가 다르잖아 그치? 왜냐하면 부담자는 국민들 세금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그치? 오케이 다음 35번 지난주에 썼던 그거 있는데 근로장려금 제도 이걸 뭐라고 부를까? 생산적 복지 그 다음 37번 이거 수특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갈까요? 군사형에서 정답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 이러면 무슨 론? 진화론이더라 스펜서의 이 문장은 진화론이야 진화론 38번 순환론에 대한 비판 두 가지는 그치 일단 운명론이라서 자율성 과소평가 그치? 운명론적 성격으로 자율성을 과소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래 사회의 예측에 어때요? 그렇죠 그냥 복잡하게 안 쓸 거면은 단기적 미래 예측 곤란 써주면 돼 단기적인 미래 예측이 곤란하다 장기는 가능해요. 1000년은. 근데 당장 내년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자, 39번 사회운동의 특징 세 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중요한 걸 써셔야 될 텐데 이렇게 씁시다. 첫째. 여러분 반드시 사회운동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땡땡이 있어야 되는데 뭐니? 구체적 계획. 동그라미 2번 그렇지 이념을 갖고 산다
정당할 수 있는 이념. 이념, 신념 다 괜찮아요.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계적인 이걸 갖춰야 되는데. 조직, 그렇지. 체계적 조직. 자, 그럼 키워드 가볼게요, 여러분. 목표와 계획, 이념, 조직. 목표와 계획, 이념, 조직. 이거 들어가면 맞게 해주실 거예요. 자, 나오는 세 개만 하고 쉽시다. 전체 사에서 노년인과 차지하는 비율이 7%, 14%. 숫자 외우셔야 돼요. 숫자 7, 14, 20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의원쌤이 외우지 말라고 그래 안 했는데 문제에 다 나와 있는 거. 그렇긴 한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실제로 냈었어. 이거 냈었어. 자, 여러분 이게 고령화 사회일까 노령화 사회일까? 그렇지, 고야 고. 왜냐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맨 마지막에 초고령이든 초노령 웃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7% 이상이면 고령화. 14%가 들어가면 화자 띄면서 고령. 20% 넘어가 앞에 초가 붙어서 초고령. 그렇게. 고령화, 고령, 초고령.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문제는